안녕하세요. G뉴스입니다. 성황리에 마친 2025 에이펙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전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중심 무대에 섰죠.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 한국은 실제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외교적 존재감? 기술 혁신 주도권? 아니면 단순한 개최 경험? 오늘은 에이펙 2025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실질적으로 무엇을 챙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펙 2025는 커넥트 이너베이트 프라스퍼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10월 강요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일 정상회의까지 한국은 글로벌 경제 아젠다를 설정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 이슈는 단연 공급망 안정화, AI 기술 협력, 그리고 기후 대응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한국은 양측의 대화 창구를 열며 중재 외교를 시도했죠.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의 경제안보 논의도 이 회의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정상들은 경주 선언문을 통해 AI와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 청정에너지 전환, 그리고 역내 포용적 성장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이상의 외교적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기술 외교와 공급망 전략 분야에서 중요한 발언권도 확보했죠. 하지만 미중 경쟁 속에서 균형자 역할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선언문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려면 한국의 정책적 후속 조치와 민간 기업의 전략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얻은 실익, 과연 기대만큼 충분했을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외교, 균형자 외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외교 현실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번 에이펙 205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과연 중재자 혹은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고 어떤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분석해봅니다. 2025년 에이펙 회의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정점에 달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규범 설정을 강조했고 중국은 기술 봉쇄 반대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회복을 주장했죠. 이 가운데 한국은 미중 모두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회의장 안팎에서 교량국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은 상호 협력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양측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제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경주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한국은 AI 윤리기준 설정,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청정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미중 양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며 최종 무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공적인 중재였을까요?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과 중국의 공급망 자립은 기본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무난하게 중간 역할을 해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외교는 말보다 행동,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선언문을 넘어 실제 외교안보 전략과 산업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의 이번 에이펙 외교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선언은 쉽고 실천은 어렵다. 이번 에이펙 2025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들이 공급망 강화, AI 협력, 기술 혁신에 합의했지만 실제 각국이 무엇을 얻었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어떤 실질적 이익을 챙겼을까요? 단순한 주최국을 넘어서 한국이 얻은 실속을 분석해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급망 회복력과 AI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회의 전부터 반도체와 배터리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AI 국제 기준 설정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경주 선언문에는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공동 구축, AI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원칙,
기술 스타트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민간기술 외교 전략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죠.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들과는 배터리, AI 공동 투자 MOU를 체결해 한국 중심의 기술 협력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회의 주최국이 아니라 기술 주도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선언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AI 기준 누가 따를 것인가? 공급망 조기 경보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은 향후 1, 2년간의 실행력이 관건입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움직여 이 기회를 실제 경제적 성과로 연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얼마나 얻었다고 보시나요? 기술 공급망 전략,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유를, 부족했다면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는 더 나은 시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